지금부터 2014년 5월 학대건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대어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문화국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시행 종합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 재산과 조사 결과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에 87만 원, 부부 가구일 경우에 139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거를 근로소득으로만 환산했을 경우에는 단독 가구일 경우에 172만 원 이하, 부부 가구일 경우에 246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최초 급여 지급일은 7월 25일입니다. 기초노령임금과 비교했을 때 기초노령연금이 최대 9.9만 원인데 기초연금은 최대 20만 원입니다. 다만 이제 단독 가구일 경우에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 20% 할인 감액한 4만 원에서 32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 연금 지급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을 팀장으로 해갖고 상계반을 구성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우선 자체 교육을 금일 복지문화국 직원 대상으로 실시하고 6월 12일에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센터 또 저희 복지문화국의 담당들 같이 교육을 받고요. 6월 12일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분과 직원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간보조 인력을 지금 공고 중입니다. 3일까지 공고 마감을 해서 12일까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이제 초기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으신 분들로 이왕이면 좀 경험이 있는 분들로 추천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제가 좀 나가보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가장 문제가 국민연금과 연계된 부분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집에 한 채 있으면 못 받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 이번 연금에서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48만 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오히려 좀 혜택이 좀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재산인데요. 재산도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고요. 또 그 공시지가로 환산한 데서 1억 800만 원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에도 2천만 원을 차감을 하고 또 부채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과 연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초기 상담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저희가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좀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로 저희가 국민연금공단과 한번 공단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부터 우리 동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콜센터나 저희 구청으로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교육을 좀 시행하고 여기에 대한 사례별로 지금 안내문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저희가 주민자치단체에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갖고 이번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그 경로당 우리 이제 지회와 협의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경로당마다 또 아니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바로 나가서 우리가 상담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겠지만 경로당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관리입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한 100여 개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우선 학교와 공공기관 34개소에 대해서 배출량 감량 목표를 설정을 해갖고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다량 배출 사업장이 연 1회 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거 가지고는 관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월별 보고를 좀 받아서 왜 그런지 그 내용 분석을 좀 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우선 감량을 추진토록 하고 사후에 민간 기업체까지 확대해서 감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금속 자원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게 상당 기간 이제 우리 폐가전하고 폐휴대폰에 대해서는 도시광산화 사업을 시작으로 해갖고 오랫동안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실제로 가정에서도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 갖고 아마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게 있다는 판단 하에 시에서도 이걸 인센티브 사업의 주요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까지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진 실적을 보니까 총 폐가전에 대해서는 78,710kg을 수거를 했고요. 폐휴대폰은 3,400kg을 수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평가를 해본 결과 시흥 2동이 치우수를 했고 독산 2동이 우수, 독산 1동과 시흥 3동이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은 현재 5월인데 불구하고도 몇몇 동에서는 전혀 실적이 전무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경제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행부에서 시행하는 제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 응모하겠습니다. 지자체 생산성 대상은 비용과 성과를 동시에 고려한 생산성 지수를 통해 자치단체의 종합적 행정 역량을 측정하는 제도로서 전국 2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사항은 당초 원래 4월 말까지 됐는데요. 2달간 연장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추진한 일반행정, 지방재정 등 5개 분야 사업이 대상이며 정량 정성자료와 우수사례 평가, 현장 실사를 거쳐서 10월에 우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우리 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과 실적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전기 안전 점검 및 보수 사업 실시입니다. 화재와 누전, 감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노후된 전기시설을 안전 점검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총 8개소 835개 점포를 대상으로 3년마다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올해는 남문시장과 독산동 우시장 두 곳의 280개 점포를 점검하겠습니다. 6월 중순에 전기 설비 안전 점검과 아울러서
전기 시설 부적합 점포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 사용 안전 교육을 병행하여 화재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4 6월 전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해서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부과액은 5만 1000건에 52억 3,400만 원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징수일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협력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합니다. 그 목적은 관내 대규모 건설 현장과 협력하여 건축, 전기, 도배 등 전문 기술 인력 및 재료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의 행정 지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 근거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연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 방침입니다. 대상과 내용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 중에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구로서 매월 한 가구씩 도배, 장판 교체, 전기 설비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의 내용은 민간에서 가구당 2 내지 5명의 전문 인력과 100에서 150만 원 선의 자재비를 지원하고 구와 동에서 대상 가구를 추천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 대상 선정하는 등 행정 지원을 하게 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동의 가구를 추천 의뢰가 됐을 때 협조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진 일정은 1단계로 우선 독산 2구역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게 됩니다. 금년 말까지 우선 시행하고요. 2단계로 내년부터 16년 말까지 2년 동안 1단계 사업 평가 후에 대상 지역 확대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미사랑마을 2단계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는 위치와 규모는 시흥대로 24길 13일대로서 97,596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 8,300만 원이며 도급자는 우령건설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마을 주요길에 대한 가로환경 개선 사업과 마을 입구 개선 사업, 안전시설물 개선 사업 및 민간 부지에 대한 그린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13년 10월부터 금년 초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마쳤고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주민 동의서 진구 및 지역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쟁점과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그 민간 부지에 대한 그린존 조성 사업의 공사 범위와 그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가 현재 쟁점으로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일부 소유자들께서 대지 안쪽까지 공사 시행을 요구하거나 또 나중에 공사 후에 소유자가 임의로 변경을 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공공재원 투입이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린존 조성 공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린존 시행 가이드라인의 개략적 내용입니다. 그린존이란 민간 소유 대지와 공적 영역인 도로가 접하는 중공역 영역임을 감안해서 그린존 조성 사업의 영역을 전면 도로 경계로부터 폭 2m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상 그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로에 면한 건물 외벽선까지 기준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공간이 보행 공간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방감 및 친환경적인 가로 조성을 위해 담장 철거 후 생울탈이나 투시형 담장 등으로 조성토록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존 조성 공사 시행 요건을 정해서 유지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유자 동의 요건입니다.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최소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전체 거주민들의 5분의 4,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존 조성 사업 완료 후에 중공시설물에 대한 동의한 소유자 등이 유지 관리토록 하고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는 구청장 승인 없이 철거나 변경이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5월부터 그린존 조성공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주민 설명과 사업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그린존 조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9월부터 11월에는 공공부분 사업으로서 교차로 포장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하고 내년 초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산 자연공원 정비공사를 우기 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 38번지 만수천공원 등 5개소에 대해 지난 5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노후시설물 교체와 수목식재, 진입로 개설 및 주변 정비 등입니다. 공사비는 1억 6천만 원으로 전액 12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 용역과 주민 의견 수렴을 했고 5월부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 건축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 관계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목적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정확히 인지하여 사전에 위반을 예방하고 공사장 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및 공사 민원 발생을 예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 15시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공사 중인 중소형 건축물 83개소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 발생 예방교육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유형, 단계별 행정조치사항 등이며 기타 우리 구 홍보사항으로 위반 건축물 예방 홍보 리플렛과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을 배포하고 우리 구 고객 편의 제도를 안내하고 청년 건축 행정 서비스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따또 절전소장 운영회의 개최입니다. 6월 17일 평생학습관 제2강의실에서 22개 절전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금의 주요 안건은 절전소별 활동 실적 및 추진 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3회 금천 에코프라이데이 캠페인 행사 기획 및 토의, 그리고 에너지 전략 아이디어 및 현안사항 공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관내 전 지역에 해당되겠고 6월부터 12월까지 뒷골목, 노후도로 및 보도정비, 조명 개선 등 8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3천만 원으로서 특별교부금 및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우선 도로 분야입니다. 뒷골목 노후도로를 관내 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 보도공사로는 시흥 1동 금화로 보도블록 공사, 시흥 1동 독산로 보도블록 공사, 독산 3동 독산로 보도블록 공사가 되겠으며, 조명 등으로 이제 독산 2구역 주변 보안 등 정비 공사, 독산 1동 외국인 주민 집중 주거지역 조명 개선 사업, 그리고 보안 등 및 가로등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일정으로 현재 공사가 발주를 하였으며 6월 중으로 착공하여 사업별로 6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뒷골목 노후계단 및 주변 정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노후계단 및 보안 등 정비 30개소인데 주민 의견 수렴을 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900만 원으로서 2013년 특별 교부금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택가 뒷골목에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계단 및 노후 도로를 정비하여 야간 주간 보행자들의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낡은 보안 등 개량 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5월 중에 이미 공사 발주를 하였으며 6월 중 착공하여 사업별로 연말까지 공사 시행 및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신 아파트 앞 금천구청 뒤편이 되겠습니다.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시행 계획입니다.
규모는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하게 되고요. 사업 기간은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노후 보도육교에 대하여 노약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하고 주변 도시경관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도 5월에 발주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토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4년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목적입니다. 취약계층 안전보호 및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부서는 안전지수과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 환경과, 건강검진과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입니다. 평시와 폭염특보시 구분 운영하게 되는데요. 평시는 폭염관리 TF팀을 상시 운영하게 됩니다. 팀장은 안전지수과장이 되고 폭염특보시는 폭염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참고로 폭염 발령 기준입니다. 폭염주의보는 6월에서 9월 기간 중에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폭염특보는 6월에서 9월 기간 동안에 일 최고 기온이 35도씨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는 폭염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다음 취약계층 및 도우미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은 5,300명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도우미로는 49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상시 폭염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폭염 전달 체계 구축을 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더위 쉼터 81개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 10개소, 경로당 66개소, 복지관 5개소 등이 무더위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및 고령자 보호를 위한 폭염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기타 거리 노숙인 쪽밭종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폭염에 따른 가스, 유리 등 폭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대형 공사장과 사업장별로 안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국민행동 요령에 집중 홍보하여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폭염특보 발령 시 관련 부서에서는 임무를 수행하여 취약계층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고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민선 6기 구청장 취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취임식은 7월 1일 저녁 6시에 구청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름철을 맞아 종합청사 에너지 효율 극대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에너지 절감 목표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 에너지 설비 개선, 유리창 차열 코팅 도입을 6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위기 대비 절전 시행을 위해서는 전력 피크 시간대 냉방기 순차 가동 중지, 실내 온도 28도씨 이상 유지, 스퀘어 분수 가동 중지 및 한우물 분수를 제한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행태 개선 유도를 위해 에너지 전략용 복장 착용, 불필요한 조명 소등, 사무기기 대기 전력 차단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쟁점 및 대응 방안입니다. 절전으로 냉방기 미가동 시 무더위로 인한 직원 불만 및 업무 효율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녹색 커튼, 환기창 설치, 유리창 차열 코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 일자는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며 근무 인원은 시험감독관 385명, 본부요원 175명 총 560명입니다. 당일 차출 대상은 8급 이상 일반직 직원 전원이 동원될 예정이오니 6월 28일 오전은 가급적 약속을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시험장은 동일여고, 동일여상, 문일고등학교, 시흥중학교, 금천고등학교 4개소이며 응시 직렬은 일반행정 9급, 응시 인원은 5,460명입니다. 참고로 일반행정 9급 경쟁률은 103.9대 1입니다. 다음은 제59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각 가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의 조기를 개항하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 팝업창 배너, 5개 전광판, 게시판 등의 홍보 자료를 게시하고 통반장 등에게 SMS 문자 발송을 통해 태극기 달기를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항하므로 현충일에는 개항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퇴임식은 6월 26일 15시에 예정이며 대강당에서 퇴임 공무원 18명 및 가족, 동료 직원 등 3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직원이 참석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의 자료에는 없으나만 잠시 지방선거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3시부터 17시까지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과 사전투표소 설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 사무원은 빠짐없이 참석하여 모의시험과 설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아침 6시부터 모레 5월 31일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가 각동 주민센터 내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투표 기간 중 차량을 이용한 투표 동료 홍보방송 등을 통하여 투표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개표 사무종사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를 하여 6월 4일 당일에는 투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만도 감소를 위한 시범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성인 비만율을 좌우하는 아동 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영양, 신체활동, 생활 습관을 관리할 수 있는 비만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시흥초등학교와 독산초등학교 4, 5, 6학년 851명을 대상으로 체성분 검사로 비만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비만도 현황은 정상이 77.7%, 비만이 22.3%로 나타났고 비만으로 결과가 나온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5월 30일 학교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6월 중에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와 MOU를 체결하고 6월부터 8월까지 IT 게임을 이용한 신체활동 비만 해소 프로그램과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후 9월 중 2차 비만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사업 효과 및 평가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연말에 서울시 인센티브 창의혁신평가 대회 시 참여하여 발표토록 하겠으며 표준화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파급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4년 기숙사 입소학생 결핵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전통예술 중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238명을 대상으로 흉부 X선 검진 및 상담을 하고 검진 후 이상 소견 시 추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입니다. 힐링 프로그램으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운영합니다.
자기 치유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이 힘든 친구나 가족, 이웃의 치유를 도와주는 치유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 1회 6주간 내 상처에 대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치유받고 싶은 신청 접수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합니다. 서울시 정신보건사업단에서 강사 파견이 나오고 독산보건분소 2층 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6주 동안 각기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매주 치유밥상이 제공되며 자기가 치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힘든 내 친구나 가족을 도와주는 치유 릴레이를 통한 치유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구청과 동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 방문 순회 교육을 부서별 동별로 5월 26일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6월 2일부터 일정별로 실시하겠습니다.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에 대한 중점 교육과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30회 해피워킹 금천 한가족 건강걷기 대회를 6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실시합니다. 금천체육공원에서 출발하여서 호합사를 거쳐서 잣나무 산림욕장에 도착하는 코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많은 주민과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 예방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5일간으로 되어 있으나 6월 중에는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수방시설물, 공사 현장, 풍수의 취약시설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방시설물, 빗물 펌프장이나 수문관리 실태, 공사 현장, 취약시설물 관리 실태, 양수기 등 수방 자재 및 구호물자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부서에서의 점검 실명제가 정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천 평생학습관 3분기 주민제한 맞춤 강좌 공모입니다. 공모 대상은 관내 주민, 직장인, 평생학습관 학습동아리입니다. 공모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청 분야는 인생 100세 대비 교육, 학습 공동체 양성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선정 심사는 6월 11일 날 하겠으며 선정 발표는 6월 13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하반기 금천마을학교 운영단체 공모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주말 및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민간 공모입니다. 참여 자격은 마을 공동체, 평생학습관 학습동아리, 관내 단체 기관 등입니다. 운영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6월 중에 공고하여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지원센터에서 마을 관련 단계별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 수요에 맞는 단계별 마을 공동체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마을 공동체 활동과 양성을 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대상으로는 이제 주민 모임이라든가 마을 보조 사업자 등 그 마을 공동체 관련 관심을 가지신 주민이면 되겠습니다. 그 운영 내용은 이제 기초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 그 다음에 마을 특강 운영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최소 교육 참여 인원이 10명 이상 확보하는 게 저희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동자님들께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를 6월 10일 날 대회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이나 기관, 그 다음에 그 마을에 활동하시는 조직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설명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보고 진행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신 대로 그 풍수해라든지 그 폭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들께서 그동안 비상근무와 또 분향소 그 근무로 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에서도 청사 에너지 효율 극대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전력 수급이 좀 허용이 된다면은 적정 실내 온도를 28도까지 이렇게 맞춘다고 하는데 사실상 28도까지 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사 구조의 그 특성상 근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그 적정 표준 온도를 지침을 마련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 추진되는 그 지침 사항을 보시되 좀 적정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건강상 좀 취약한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 방안도 같이 마련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사고라든지 장성 요양병원 화재든지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국민과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그 예방이라든지 대비 이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동안 마련된 그 대책과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과 훈련을 계속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7월 1일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그 걱정이 되는 부분과 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담은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기초연금 관계가 이러한 기본적인 그 기준이 하나 정해져 있어갖고 그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가 받게 되는 인정소득, 그다음에 국민연금과 연계된 그 복잡한 산식 과정 때문에 혜택을 받을 대상이 되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그 기준을 되면은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 분과 못 받는 분과의 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항들을 쉽게 설명을 하고 또 납득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걱정 부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특히 이러한 것들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마련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복지국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만 갖고는
실제로 주민들한테 안내하고 이렇게 설득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묻거나 또 그에 대한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제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지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지국에서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또 동주민센터에 있는 담당자분들께 이렇게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그리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문의를 할 때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이제 선거 업무인데요. 바로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동안 행정지원국에서 이 투표 업무, 선거 업무에 대해서 단계별로, 그 다음에 역할별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모의 시험도 실시하고 하면서 계속 점검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 사전 투표 제도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을 거쳐서 실시가 되는데요. 전에 실시를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가지면서 사전투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도 이 사전투표 제도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평일날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별로 투표소를 찾는 주민들이 그 빈도가 서로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그 주민센터에서는 많이 몰려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또 주민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곳에서는 또 한가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격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데요. 한 예로는 이 시흥 1동과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좀 주민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붐빌 때 또 우리 직원분들께서 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그 빈도에 또 더해서 더 어려움을 이렇게 가중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들을 주민센터에 있는 동장님이나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이 선거 상황관에서는 실시간으로 좀 점검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에게도 좀 안내를 해서 사전 투표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간부님들과 그리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은 책임을 다한다는 그러한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월 확대 감배를 마치겠습니다.